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가을 단풍은 절정을 향하면서 요즘 산에 오르시는 분들 많아졌는데 덩달아 단속원들 발길도 분주해졌다고 합니다. 산에서 음주나 흡연은 물론이고 나물이나 약초 캐는 행위도 불법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0월 30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가파른 고갯길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대문구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방향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 골목문화 조성 등이 제시됐습니다. 시작부터 파행을 겪은 강남구의회가 폐회한 가운데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구청장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으로 있는 한 고갯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사가 너무 가팔라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고개 정상에는 횡단보도와 유턴 차선도 있어 사고 위험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함 기자. 네, 저는 지금 송파구 거마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거마로의 위험한 고갯길 얼마나 위험한지 현장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송파구 마천사거리와 거여역을 잇는 한 도로입니다. 제 뒤로 보시면 바로 사거리가 있고 골목으로 차량이 드나들고 있는데요. 네. 또 양쪽에는 또 신호와 횡단보도가 있고 유턴 차선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사거리가 고갯길의 가장 높은 언덕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 언덕에서는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 횡단보도가 30m 간격으로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주행하는 차량에서 보기에는 갑작스럽게 횡단보도가 연달아서 나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 또 이곳에는 양쪽에 유턴하는 차선도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유턴 차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언덕곡의 정상은 시야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통체계상 많은 변수들이 일어나고 있어 상황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도 좀 보였지만 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턴이나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예. 지난 2월에는 5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5월에는 보행하던 20대 남성이 또 바로 일주일 뒤에는 2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크고 작은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주민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 도로를 자주 이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곳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나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 하나에 보이는 횡단보도와 보이지 않는 횡단보도라는 2개의 횡단보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천 사거리와 거여 사거리에서 가끔 넘어오다 보면은 자기들이 보이는 횡단보도는 알기 때문에 거기서 서행을 하지만 그 너머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지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여기는 재건축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앞으로도 대형 모든 차량들이 왕래하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도로가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아마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도 경험하신 그런 게 있으신가요? 네. 저도 송파에 거주한 지 30년입니다. 근데 제가 불과 3일 전에 겪었던 일인데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여기를 지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앞에 보이는 신호만 봤지 그 너머에 있는 신호는 순간적으로 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호를 막 넘는 순간 반대편 쪽에서 또 다른 횡단보도에 우리 주민 한 분이 건너가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받고 제가 죄송하다는 사인까지 하고 인사까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방금 주민분과 불편한- 인터뷰를 나눠봤듯이 예. 이곳에는 상황 판단이 어렵고
네, 이건 상당 파원 판단이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게요. 30년을 이곳에서 살았던 분들도 3일 전에 이런 위험을 겪었다니까 정말 상황이 심각한 걸 알 수 있는데 또 제가 듣기로는 그곳 도로의 통행량이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상황 판단이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곧 있으면 위례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위례소로가 개통이 됩니다. 예. 이곳 거여동과 위례동을 연결하는 위례소로는 당장 내년 6월이면 2차선 임시도로로 먼저 개통이 되는데요. 통행량이 늘게 되면 사고도 빈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이 되면 위례소로가 6차선 도로로 정식 개통하게 되는데 교통량은 현재 대비 4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고갯길은 굉장히 혼잡해지고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곳 도로에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거마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정함 기자였습니다. 이 서 기자 지적대로 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곳 운전하시는 분들 고갯길에서 안전 운전하시는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송파구 연결해봤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2월에는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지역 17곳이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 한 곳인 천연 충현동에서는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민설명회가 마련됐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 천연동, 충현동 일대 안산 자락마을에 대한 도시재생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대상지는 독립문역과 충정로역 사이 28만 9천 제곱미터로 독립문과 같은 역사문화자원과 안산 자락길, 그리고 영천시장 등 다양한 동네 문화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 도시재생 방향으로 제시된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공동육아와 마을회의를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벽화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동네의 가게를 가꿔 상권을 살리고 마을 텃밭으로 골목 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지금 있는 그 건물들을 그대로 물리적, 사회적 환경들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실제 거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고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좀 넣을 생각입니다. 이곳은 올해 2월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도시재생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계획 수립 단계로 내년 8월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자랑거리들은 활성화시켜줘야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발전적으로 유지시키면서 주변 환경들이 더 좋아진다면 그거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을 올리는 재개발 방식 대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성하는 천연 충현동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을 살리면서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일부 의원들과 구청장의 무단 퇴장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은 강남구의회가 수차례 정회 끝에 간신히 패회했습니다.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의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동료 의원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구청장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의회 임시회 개회 첫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장에 대한 5분 발언에 앞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합니다. 발언이 시작되자 구청장도 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 의원총회가 소집됩니다. 회의 중 일부 의원과 구청장이 무단 퇴장한 것에 대한 논의와 일부 안건의 조율 문제 때문입니다. 본회의는 2번의 의총 끝에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3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지역 행사와 개인 사정으로 21명 중 10명의 의원들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신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경옥 의원은 지난 임시회 개회 때 의원 5분 자유 발언을 놓고 동료 의원들이 시비를 걸며 퇴장하고 구청장 또한 회의장을 나간 건 잘못된 일이라며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저는 19일 본회의장에서 겪고 목도하는 일만큼 충격적인 일은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제 개인에게도
의회 이상을 흔들어 놓은 측면에서도 김명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파행같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의회와 구청이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없애고 치유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구의 수장으로서의 본분과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기 동안 서로 치유하고 보듬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겨우 채운 강남구 의회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본회의장을 이탈하면서 2번의 정회를 거듭한 끝에 간신히 회의를 마쳤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지난 2014년 공사에 들어간 마포중앙도서관이 대부분의 공사를 마치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구립도서관이지만 실제 규모나 운영 방식은 이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에 착공한 마포중앙도서관이 공식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 230억 원을 비롯해 구비만도 12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사업비 483억 원의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 안에는 중앙도서관과 청소년 교육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10만 권의 장서가 비치됐지만 여유 공간이 많은 열람실은 앞으로도 30만 권의 책을 더 드리고 지역 작은 도서관과의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편한 모양의 어떤 책상이나 의자가 다양한 형태로 돼 있으니까 본인들이 여러 사람들 있는 곳에서 읽고 싶으면 읽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놔서 독서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실에는 CD와 LP, DVD 등을 갖췄으며 자동 책장 넘기기와 점자 프린트, 한손 키보드 등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구비해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열람실 곳곳엔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사서들이 추천해주는 책을 전시해 도서관과 서점의 융합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 리터러시 등 교육과 독서를 접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켜서 스스로가 헤쳐나갈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약간 중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청소년 교육센터의 역할입니다. 미술과 음악, 무용, 애니메이션, 컴퓨터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교육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인 강습까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교육은 자연스럽게 독서와 연결시켜 배움의 폭을 더 넓힌다는 보관도 갖고 있습니다. 특기적성 교육처럼 음악, 미술 이런 교육들은 사실 사교육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최소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런 다양한 교육 과정이 가능한 시설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옛 마포구청 부지에 들어선 마포중앙도서관. 구 차원에서 과도한 예산 집행이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새로운 도서관 운영의 방향과 쉬운 접근성, 순수 독서 인구를 위한 배려 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11월 15일 공식 개관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활동으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춤과 체조 등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대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라인댄스의 생명은 역시 흐트러짐 없는 줄. 이어지는 칼군무에선 그동안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수많은 관계가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자연스러운 몸짓에선 여유도 느껴집니다. 나이가 이렇게 먹어도 즐겁게 노니까 젊어진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대상 받을 것 같아요. 이번엔 우리 전통춤이 무대를 수놓았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옷부터 우리 전통 가락에 어울리는 춤사위까지 관객들은 한국의 멋에 흠뻑 빠졌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들이 나설 차례.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이 의자 체조로 노익장을 과시합니다.
너무 어른들이 나오셔서요.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것과 건강을 위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용산구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에서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자리. 11개 팀이 참여해 체조와 댄스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경쟁에 의미를 두기보단 함께 웃고 즐기면서 경연장은 축제가 됐습니다. 뭐 1등을 죽었어요. 하기는 열심히 했지만 끝난 게 뭘 아쉬워요. 좀 더 좀 미안한데. 신체 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어르신들. 여전히 청춘을 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마포구 상암동 오피스텔 건물의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방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물 조리 중 식용유가 과열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8일 새벽 0시쯤 중랑구 면목동의 한 2층 음식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식당 내부 선반과 기자재, 숯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8일 오후 12시 30분쯤 종로구 북한산 향로봉을 산행 중이던 등산객 강모 씨가 긴급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는 헬기와 구조차를 동원해 등산객을 구조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강 씨는 등산 중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을 느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성동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체험센터를 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주된 흥미거리인 드론과 증강현실, 로봇 등이 갖춰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토대를 닦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드론이 15m 천장을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오늘이 드론과의 첫 대면인 학생은 마냥 신기합니다. 제가 드론 한 게 처음이었는데 잘 알려주시고 앞뒤로 움직이고 위로도 움직이는 거를 제가 직접 해보니까 신기했어요. 증강현실, 이른바 VR을 체험하는 여성은 시시때때로 상황을 감지하며 온몸을 불사릅니다. VR이라고 많이 보기는 듣기는 했는데 실제 해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로 하는 것처럼 재밌네요. 성동구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드론과 증강현실 체험장뿐 아니라 로봇과 3D 프린팅 교실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상 15m의 천장을 조성해 드론 레이싱과 드론 축구 경기도 가능케 했습니다. 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센터 인근에 대학교와 중고교가 있어 학생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체험으로서 이해한다면 그것의 융합으로 생기는 4차 산업혁명의 직업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앞서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는 4차 산업혁명 학습센터를 비롯해 이달에만 생태과학 체험센터 등 3개의 체험센터를 열었고 내년엔 마장동의 문화예술 체험센터의 개관도 앞두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지난해 이화여대 앞으로는 청년 스타트업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화 스타트업 52번가와 이화 패션 문화거리가 대표적입니다. 올해로 1년째를 맞았는데 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신영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3월 조성된 이화 스타트업 52번가입니다. 5곳의 점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2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1년간 서대문구가 임대료를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청년 상인들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학가 특성상 방학과 시험 기간이 되면 손님이 줄어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중 절반가량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지원 1년 채 못 받고 지원을 이제 자생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12월까지는 보증금을 제가 자체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작게 시작했던 그런 스타트업 구조로서는 부담이 되죠. 인근 음식점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기간 학생들이 줄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으로는 올해 1월
이화 패션 문화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청년 디자이너들을 지원해 이곳을 패션 특성화 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대문구가 1년간 임대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두 11곳에 점포해 13개의 브랜드가 들어섰습니다. 쇼룸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서 외부에도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쇼룸을 계속하면 계속 이제 고객들이 오게끔 친구들이 활동하고 있고. 하지만 디자이너들의 입점 이후 인근의 상가 건물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유동 인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패션 문화거리 주변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은 모두 5곳. 내년 상반기는 돼야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먼지랑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유동인구가 좀 적어지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거리 자체는 조금 근 1년간 되게 조용했던 편이에요. 대학과 서대문구가 연계한 청년 스타트업 사업은 1년에서 2년간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생활 패턴과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청년 창업자들은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오늘 인생 2막을 여는 용산구 어르신들의 건강한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100세 인생을 노래했던 한 가수의 노랫말처럼 되면야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은 날씨가 추워지니 돌봄이 필요한 손길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안정된 복지 체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손님일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의 용기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난로 36.5도입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